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재건을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는 약했고 외교적 고립 상황. 그때 베트남에서 전쟁이 격화됩니다. 1964년 통킹만 사건 이후 미국은 북베트남과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합니다.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국 정부에게도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해 옵니다. 박정희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전쟁터로 군인을 보내야 하는가? 국민적 반발을 감수할 것인가? 그러나 기회도 보였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 원조와 차관, 첨단 기술 협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4년 비전투 인원인 태권도, 교관과 의료지원단 파견으로 시작. 1965년부터는 본격적인 전투병력 파병 논의가 진행됩니다. 미국은 한국군의 참전 조건으로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한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경제 재건의 절박함과 외교적 입지 강화를 위해 파병 결정을 밀어붙입니다. 1965년 9월 한국군 제구사단 백마부대가 파병됩니다. 이어 해병대 청룡부대, 제2해병사단, 제2기갑여단 등이 순차적으로 베트남에 투입됩니다. 최대 5만 명 이상의 병력이 베트남 전선에 배치됩니다. 한국군은 맹활약하며 미군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합니다. 한국 경제는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경제 원조, 차관 제공, 기술 협력은 산업화의 마중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파병으로 인해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거나 평생 상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문제도 국제적 논란이 됩니다. 파병 결정은 국내에서도 첨예한 찬반 논쟁을 낳았습니다. 찬성 측은 국가 재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주장했습니다. 경제적 도약과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대 측은 타국의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당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한국 현대사에서 복합적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경제적 성과와 외교적 승리라는 긍정적 평가, 동시에 희생과 윤리적 논란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생명.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그날 그 결정의 무게를 지금 다시 생각해봅니다. 국방부 장관인 당신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역사 앞에 서 있겠습니까? 1965년 베트남 전쟁은 점점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도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외무장관 또는 국방장관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질문 1. 국익을 위해 파병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질문 2. 파병 대가로 경제 원조와 외교 지위를 얻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3. 타국의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보내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당신의 선택을 상상해 보십시오. 송 박사와 함께 속닥속닥 만약 결정이 어려우면 잠깐만요. 경제 성장과 젊은이들 목숨을 저울에 올려야 하는데요. 저울이 고장났네요. 그럼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시작합니다. 배경: 미국의 요청과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 냉전 시대 베트남 전쟁은 미국에게 공산주의 확산 저지의 핵심 전선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전쟁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었고 외교적 고립도 벗어나야 했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논란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국익 차원에서 결정,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시작됩니다. 과정: 1964년부터 비공식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엔 태권도 교관과 의료지원단을 파견, 이후 전투병력 파병으로 확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약 32만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됩니다.
파병 대가로 미국은 한국에 막대한 경제 원조와 차관을 제공. 이는 한국 경제 개발의 전환점이 됩니다. 고속도로, 중화공업,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반응. 찬성 측. 경제 성장과 국제적 지위 확보를 이유로 지지. 미국과의 관계 강화는 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대 측. 윤리적 문제를 제기. 타국의 전쟁에 왜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해야 하는가? 민간인 학살 논란도 발생. 귀국 후 고통받는 참전 군인들의 삶도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됩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파병은 대한민국 경제 도약에 기여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희생과 논란이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그때 정부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의 선택은 오늘의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남겼을까요? 역사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역사는 선택이며 책임은 우리의 후손들이 감당합니다. 송 박사와 함께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펴고 댓글로 남겨보세요. 인터뷰 질문. 송 국방장관님, 왜 베트남 파병에 찬성하셨습니까? 송 박사. 국익과 경제 재건은 당시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명은 결코 경제적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파병을 추진하면서도 분명한 원칙을 세우려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정당한 국제적 명분 없이는 결코 군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미국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참여가 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국민적 합의 없이 파병은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국민적 명분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성과도 역사 앞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저는 정부 내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국가를 위해 희생을 요구한다면 국가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엽제로 고통받는 피해자들, 전장에서 상처를 입은 참전 용사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가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파병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과 보상,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희생이 국가의 역사로 기록되도록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은 그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적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저는 파병 결정이 내려진 그 순간부터 단 하나의 원칙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책임진다. 그렇기에 저는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원조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는 반대할 것입니다. 국가는 단지 번영만을 추구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베트남 파병의 결정을 앞둔 그날, 저는 이 원칙과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책임을 얼마나 다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의 결정은 단지 경제 발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국가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 선택은 왜 나왔는가?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1960년대 대한민국. 국가는 막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산업 기반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안보의 핵심 축이었고 미국의 원조 없이는 경제 재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은 베트남 전쟁 확대에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속엔 한미관계 강화 경제, 원조 확대, 국제사회 내 외교적 위상 제고라는 유인책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고민했습니다. 군인들의 생명과 국익 사이에서 무거운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현실적 요인은 명확했습니다. 한미 관계의 유지 없이는 안보도 경제도 불투명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여전히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파병은 국익과 외교적 입지를 넓힐 기회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안적 선택은 가능했을까요?
만약 정부가 충분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 만약 국민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냈다면,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와 우려를 더 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파병과 동시에 명확한 전후 지원과 사후 보상 체계를 먼저 공표하고 약속했다면, 참전군인의 명예를 국가가 보장하고 의료복지 교육까지 제도화된 지원책을 당장 마련했다면, 고엽제 피해자, 전상 군인들의 고통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준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군사적 명분보다는 인도적 지원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의료단, 재건지원단, 민간 지원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서두른 파병이 국민적 상처로 남지 않도록 충분히 성찰했는가? 경제 성장 뒤에 가려진 희생과 책임을 우리는 다하고 있는가? 국가는 국민 없는 국익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명분 없는 실리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의 선택은 오늘 우리의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경제개발과 외교적 고립 탈피라는 현실 앞에서 국민적 명예와 도덕적 원칙을 지킬 방법을 찾았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응원합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다시 쓰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는 이 공간에서 당신의 목소리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그날의 결정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국가 이익과 도덕적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경제적 번영을 위해 국민적 자존과 윤리적 기준을 포기할 수 있는가? 정당성 없는 경제적 대가는 미래 세대에 어떤 교훈을 남길까? 1960년대 대한민국은 절박했습니다. 생존과 성장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든 그 대가와 책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비슷한 딜레마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국제사회의 요청, 경제적 유혹, 외교적 거래 속에서 다시 한번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요? 과거를 되새기며 다시금 묻습니다.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가란 미래 세대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쌓아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국민적 존엄과 원칙을 내팽개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짊어지게 됩니다. 그날 우리는 경제 성장을 얻었지만 수많은 젊은 생명이 전장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국가는 충분한 명예와 책임을 다했는가? 고엽제 피해자, 참전 용사들, 그 가족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역사는 단지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국가의 선택은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오늘 다시 묻습니다. 경제적 원조는 받았지만 국민적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결정은 오늘날까지도 논란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고 빠른 이익보다 오래도록 존중받는 명분과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이 됩니다. 국익과 도덕적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자존이 교환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비슷한 국제적 요청이 다시 온다면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채널을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날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선택을 오늘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역사를 다시 묻는 것,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국가의 선택이 국민의 가슴을 울릴 수 있기를, 그 길을 함께 고민합시다. 베트남 파병의 결정은 단지 1960년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결정의 파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희생된 젊은 생명, 지금도 고통받는 참전 용사와 가족들, 그들의 삶은 아직도 국가의 책임과 선택을 묻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의 자리는 명예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한 번 내린 선택은 생명이 닿을 때까지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역사적 의무입니다. 역사의 결정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앞으로의 선택은 어떤 책임과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역사를 묻고 미래를 여는 작은 실천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송 박사와 함께